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 반드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승효과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었던 3가지 매매 방법, 투자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희 책 부의 알고리즘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대로 된 장기 투자 방법을 알았더라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무작정 10년, 20년 보유하면 돈 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 진리. 주식은 기업과의 동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업의 오너가 됐다는 마음으로, 또는 그 기업의 오너와 동업한다는 마음으로 그 주식을 가져가라는 겁니다. 주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겠죠.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는 패러다임을 바꿀 기업, 삶의 방식을 바꿀 기업을 골라서 실제 삶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시점, 그 기업의 이상이 실현되는 그 시기, 그때 팔면 됩니다. 그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오래 보유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었다면, 그리고 우량주의 장기 투자 효과를 알았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무조건적인 장기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스닥, 큰 폭으로 우상향합니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 100배가 오른 애플, 그리고 우리 대표 기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하락기, 조정기, 우리의 멘탈을 나가게 했던 이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코스피도 마찬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100배가 오른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조정기는 항상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그렇죠. 이게 우리가 큰 차트로만 봐서 이 정도인데, 실제로 이 시기가 되면은 공포는 어마어마합니다. 마이너스 10%, 20%, 30%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내 돈 1억이 7천만 원, 6천만 원이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그 기업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신.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망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다면, 마이너스 30%, 40%가 빠지면 오히려 좋습니다. 더 싸게 좋은 기업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확신이 없는 기업, 혹은 적자가 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했는데 시장이 빠져서 큰 손실을 봤어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기업을 믿고 더 살 수 있느냐? 좋지 않은 기업이라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죠. 어쨌든 이런 굴곡, 변동은 있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힘이에요. 그리고 지수의 우상향, 복리의 힘을 미리 알았더라면. 스파이, 미국 S&P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그리고 QQQ,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두 지수 모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S&P 500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 성장률이 15%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매년 21%씩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수의 끝없는 성장 속도입니다. 10년 전부터 이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매년 15%씩 또는 매년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예전에 해드렸었죠. 이 나스닥 지수가 매년 20% 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월 100만원씩 나스닥에 투자했을 때 30년이면 170억이 넘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와 우상향의 힘이에요. 이 복리 그리고 주식시장의 우상향의 힘을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더라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주식을 고릅니다. 남들이 많이 사니까 나도 따라서 사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사고,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골라요. 믿음과 확신 없이 고른 주식은 폭락을 했을 때 내가 이 주식을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포기하고 손절해야 되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기업의 가치와 주식시장의 성장을 믿고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우량 주식과 지수를 사서 모아갔다면 흔들리지 않고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팔아야 할 때를 알았더라면 포스코, 두산중공업, 각 산업 섹터에 있어서 대표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주가 어떤가요? 먼저 포스코, 2007년에 피크를 치고 나서 2020년 3월 코로나 때까지 10년이 넘게 빠집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이 포스코를 사서 지금까지 보유한 사람도 있어요. 고점에 물려서 10몇 년 동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좀 올랐죠. 다행히 올라줬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다른 투자를 일체 하지 못하고 엄청난 기회비용을 잃은 겁니다.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피크를 치고 나서 코로나 때까지 15만원에서 2,500원까지 마음고생도 마음고생이지만 그동안 다른 투자를 못하고 내 돈이 손실난 상태로 모두 묶여서 아무런 투자를 하지 못했다는 것, 기회비용을 잃었다는 것, 그게 더 큽니다. 이 기업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많이 들어본 회사라고, 대기업이라고,
그냥 사서 무작정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기업이 가진 산업의 사이클, 상승 사이클과 하락 사이클을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산업 자체의 주기가 꺾이는 하락 주기에 있다면 주가 역시 하락합니다. 문제는 성장성이라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느냐, 성장 사이클에 있는 산업이냐,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냐, 이런 부분이 먼저 확인된 다음에 그 확신이 생겼다면 그때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산업 사이클과 기업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훼손되는 그 시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알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경제 공부, 그리고 기업 리포트를 읽는 것,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물론 성장 과정에 있습니다. 경쟁력 역시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추적 체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유한 주식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 먹은 주식이라면 이 기업의 성장 동력이 계속되고 있는지, 매출과 이익의 확장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지, 그걸 계속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니까 10년, 20년 사모아 가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기업 가치의 훼손, 그리고 성장 동력의 상실 시점을 알고 과감히 팔 수 있었다면 기회비용을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하우, 망할 종목 피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주식을 살 때 재무제표 그리고 사업보고서를 읽고 나서 사시나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내 종목이 하락하고 나서 30-40% 손실을 보고 나서 상패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10분만 투자해서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했더라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근데 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재무제표 보는 법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고 보지 않죠. 차트만 보거나 유튜브에서 누가 좋다고 하면 사던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위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를 복잡하게 볼 필요도 없어요. 이 기업의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흑자를 유지하고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가진 이익의 효율성이나 부채가 얼마나 과다한 수준인지, 여윳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PER, 시장에서 평가하는 성장성은 어느 정도인지, 정말 쉬운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증권에서 종목명만 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거 잠깐 보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걸 확인 못해서 내 돈 수백, 수천, 수억 원이 날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투자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망할 회사를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트,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공시 사이트인데 거기서 감사 의견 거절이나 한정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당연히 피해야겠죠. 그리고 부실 기업들, 매출이 계속 감소하거나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계속 마이너스다, 특히 3년 이상 계속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 회사, 적자가 누적돼서 내 자본금을 다 까먹은 회사죠. 이런 기업들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거나 유동성이 너무 적거나 대외적인 충격에 매우 취약하겠죠. 또 질이 나쁜 부채를 보유한 경우, CB, 전환사채,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ABS, 자산 유동화증권인데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끌어오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많이 발행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 나쁜 부채가 많이 있는 기업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좀비 기업, 업력은 오래됐는데 성장성도 매우 낮고 이자 비용보다 영업이익이 적게 나와서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그런 기업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분식회계, 이거는 영업 현금 흐름표에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분식회계라던가 시총이 지나치게 낮은 기업, 또는 동전주, 그리고 테마주나 작전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의식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극적이죠. 터트릴 때 빵빵 터트리니까, 많이 오르니까 본능적으로 그런 주식에 돈을 넣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위험 신호는 반드시 주가 하락을 부르게 돼 있어요. 성용광전투자라는 중국 기업인데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죠. 초반에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주식이 10,000원 넘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분식회계, 감사 의견 거절, 끝없이 하향하다가 결국 상장 폐지가 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것들 반드시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나타내는 신호들 반드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내가 회계사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식 투자에 필요한 만큼은 기본은 아셔야 돼요. 내가 주식에 내 소중한 돈을 넣겠다면 말이죠. 여러분이 피해야 할 주식을 산다는 거는 경마 경기에서 병든 말에 돈을 거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지 않은 기업만 잘 속아내도 내가 실패할 가능성, 돈을 잃게 될 가능성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내 돈을 잃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금 관리 노하우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자금 관리가 뭘까요? 먼저 필요할 때 하는 손절이 있겠죠. 그리고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또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하는 것,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보면은 실제로 이때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 이때 매수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죠. 그리고 여기서 팝니다. 손절을 하죠. 이 매매 패턴은 실제로 본능과 심리대로 투자하는 투자자들한테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패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원이 넘었을 때, 최고가를 쳤을 때 1월달 여기서 몰빵을 하고 지금 10%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거예요. 실제 내가 이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더라도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락할 때마다 나눠서 삽니다. 물론 최저점에서 다 사지는 못해요. 이렇게 샀다면 내 평균 매수 단가는 이 중간쯤이 되겠죠. 어쨌든 올라옵니다. 가격은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이익을 보고 파는 거예요. 물론 최고점에 팔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죠. 결국 많은 비중을 보유할 수도 있고 평균 매수 단가도 이 꼭대기에 비해서 많이 낮아진 상태란 말이에요. 매도 역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판다. 충분히 해볼 만한 거 아닐까요? 특히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심리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생활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망할 기업을 과감히 손절할 용기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성용광전 투자 이렇게 하락하는 시점에 이 중간쯤에서라도 과감하게 내가 손절할 수 있었다면 상장 폐지는 면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남은 돈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 비중.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진 모든 돈을 주식시장에 넣어야 된다는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아니죠.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금을 갖고 있는 분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볼 때 초보가 최저점에서 매수할 확률은 매우 적어요. 내가 산 다음에도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실제 주식을 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론 작년 같은 장에는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르는 장이었지만 이런 장은 비정상적인 장이었어요. 보통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현금을 갖고 있다면 매수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런 위기들이 왔을 때 내가 보유한 현금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96,000원 꼭대기에서 샀더라도 내가 보유한 현금 비중이 있었다. 8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많이 낮출 수가 있었겠죠. 이게 바로 현금의 위력입니다. 실제로 제 투자 인생의 변곡점이자 많은 분들의 투자 인생의 변곡점, 마이너스 투자자에서 플러스 투자자로 바뀌는 시점, 장기 투자 노하우를 알고 실행했을 때, 망할 기업을 피하는 방법을 알고 이익이 나는 기업에만 투자했을 때, 어쨌든 그 기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상향할 겁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 노하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안정성을 높이고 수익률을 높였을 경우에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실행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투자 노하우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투자하시는데 꼭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투자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 들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